이 지금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네. 불법 개헌 방관하고 탄핵 반대 사과하고 뭐 관련자들 보직에서 배제하고 자통당과 멀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제가 돼야 뭐 어쨌든 이 선거 운동에 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러면 만약에 탈당을 한다. 그러면 선거운동에 참여를 할까요? 참여할 그런 압박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경선에서 아무리 졌더라도 바로 직전 대표였고 어쨌든 앞으로도 당의 미래에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당연히 원팀이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로 결정된 만큼 당연히 이제 그 선거운동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이제 참여하기 전에 가장 선결 과제로 이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한독수 파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선대위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 친윤 인사들이라든가 관련 책임자들의 어떤 그 사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절연인데 그중에 핵심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어쨌든 당에서 제대로 일단락이 된다면 나머지 두 개의 문제, 특히 한덕수 파동 문제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본인과 본인 지지층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역전극을 끌어내는데도 본인도 약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그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한동훈 후보 전 대표가 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른바 그 절연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반드시 선거 운동에 참여하게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많이 달라도 되는데. 생각이 달라야 또 재밌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절연 이게 뭐 탈당이든 출당이든 요거는 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는 죽어도 못할 겁니다. 김문수. 그건 좀 저도 빠뜨렸어요. 그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그 역시 그 두 가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는 김문수의 그동안의 스타일이나 성정이나 뭐 이 스탠스를 봤을 때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본인이 이 조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뭐 이를테면 백의종군 형식으로 그래도 뭐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뭔가 선대위에서 중책 뭐 선대본부장 맡거나 이런 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나갔는데 한동훈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압박이 당 안팎에서 안 그래도 때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제 명분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달려들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마라, 내 탓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댓글로 달콤딸기님이 탈당은 못 시키면서 윤통 인물들만 합류하는 거 보니까 시즌2다 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김문수 선대위에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석동현 변호사다. 그러면 뭐 40년 지기 친구다. 법률 대리인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의 합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인력풀의 한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대선 후보 김문수 수행단장, 수행팀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용전 의원이에요. 이용전 의원 하면 생각나죠. 윤석열 수행팀장이었어요. 호위무사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있었죠. 지금 일정 단장이 누구냐면 강명구 의원이에요. 강명구 의원이 용산에서 행정관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선할 때 그때 일정 팀장이었어요. 일정 단장이었는데 일정 팀장이었고요. 메시지 팀장이 누구냐면 조지현 의원인데 역시 용산에서 행정관 하다가 이번에 공천 받았거든요. 이분이 메시지 팀장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신 때 또 메시지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력풀의 한계 사실 경력자 우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그냥 윤석열 캠프가 그대로 약간 이식된 느낌이에요. 시즌2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선대위원장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후보 따라다니고 후보 일정 단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시지 팀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르게 보일 것인가. 윤석열 절연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 캠프가 다른 걸로 보일 것인가에 여기에 석동현 한 숟가락 얻는 겁니다. 지금. 40년 지기.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하다. 여러모로 좀 어렵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다 친윤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선대위를 채우냐고 선대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사람들 그럼 빼면 누구 하냐 이런 얘기예요. 답이 간단합니다. 사람이 없다. 지금 이 당에 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그럼 누가 하냐. 뭐 결국 지금 그런 비판은 되게 친한계 사람들이 아마 하는 걸 우리 기자님이 듣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친한계 지금 몇 명 있냐? 그 사람들만 또 다 한다면은
저 한동훈 후보한테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반감이 있는 우리 지지층의 선대에 호응을 하겠느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하여간 친한 친윤의 그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선대위에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극복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고서 어떻게 원팀을 그 집안부터 지금 원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쟁에서 밖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난망하다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시즌 2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준일 평론가 하셨는데 네. 사실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통일당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광장 정치, 극우 세력 이런 거에도 연결 통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한수 또 뭐 본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 신혜식 씨가 아니 우리한테 지금 그 김문수 캠프 측에서 우리한테 이재명 고발하라고 계속 자료 준데 우리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불만들을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진실이고 그쪽에 신혜식 씨에 있다는 방송에서의 본인 방송의 주장이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쪽은 어쨌든 자유통일당은 구주화 후보라는 대선 후보도 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옛날 저번에 관훈클럽 그 초청 토론회에서처럼 광장 세력을 지금 공식적으로 끌어들일 이유도 없고 어쨌든 본인을 보좌하던 의원이 한 명도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당무 선권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우의 색깔을 지워내기 어렵다. 본인이 또 이력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데 뭐 보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저기 정광훈한테 담뱃불 붙여주는 사진 돌고 뭐 이런 거거든. 사실은 서열로 따지면은 정광훈 밑에 김문수예요. 그쪽에 이제 그쪽의 세계관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따 대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유통일당의 입장에서는 어따 대고 지금 네가 대선 후보 됐다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걸 시켜? 그러니까 이게 참 이래저래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파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 또 하나는 이제 당내 원팀,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의 이력과 이제 설화. 이게 이제 뭐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랄지 정광훈과의 관계랄지 아니면은 본인의 이제 뭐 미스 가락시장 막 이런 거가 지금 총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저련 모멘텀으로 극복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권만이 아니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근이나 주변을 보면은 향후 당권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향후 당권. 왜냐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서 이긴 거거든요. 이 대선 후보 경선이 물론 대선 후보를 뽑는 거지만 이게 어쨌든 전 당원의 그리고 또 핵심 지지층의 총의를 모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기라성 같은 뭐 전 대표했던 사람들 한동훈, 홍준표 다 무찌르고 이제 된 거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당 지도부의 노골적인 방해 책동을 뚫고 한덕수 그쪽에서 완전히 그 내세운 한덕수까지도 이제 물리치고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대표 당의 지금 주도권을 본인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볼 때 친윤들이 다시 그냥 보니까 자기를 그냥 또 앞에 내세워가지고 계속 본인들이 계속 당권을 갖고 간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속으로는 아마 가소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측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당 핵심 지지층의 그런 어떤 지원은 전부 김문수한테 간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의 당권이나 이런 당의 어떤 지배권을 이 김문수 세력이 갖고 간다. 아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다만 그래서 본인이 합종 연행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핵심 지지층을 할 수 있는 그 강성 세력, 저는 뭐 극우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강성 세력들을 그 당 밖에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대선 지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선을 지더라도 대선을 지는 과정에서 대선을 이기건 지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전략 전술이 있고 통합력이 있고 외연 확장력이 있는 이런 걸 보여줘야죠.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다가 자칫하면 역대 최다 표차로 참패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똑같은 게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였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500만 표 차이로 역대 최다 표차로 참패했는데 그런 다음에 정동영 후보는 바로 동작에 나오고 그다음에 기억나실 겁니다. 동작에 뼈를 묻겠다 해가지고 그 바로 그 직후에 총선에 나와서 다시 본인이 당권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패족이 됐다는 이른바 친노계가 정세균 대표 쪽을 옹립하면서 결국은 다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과거를 김문수 후보도 잘 곱씹어야 할 겁니다. 대선에서의 어떤 지더라도 감동을 주는 패배.
좀 이런 걸 한번 만든다면 그 이후에 길이 열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몸값을 지금 구가하고 계신 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 전 시장발에 이제 지금 약간 국민의힘이 떠들썩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러브콜을 보내니까 홍 전 시장이 오늘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 다급해지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남이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이 당에서 2번의 대권 도전, 2번의 광역단체장 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요.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아주 직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홍준표 시장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거고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거고 또 뭐 이준석 그 후보도 저기 참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세가 지금 뭐 인성 운운할 뭐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막 또 주고받고 그러는데 일단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갑자기 왜 그러시지? 저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원래 저런 분이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냈으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의원은 왜 그러시지? SNS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로 홍준표에 대한 감정이 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뉴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진압해야 되겠다라는 뭐 건데 글쎄요. 이게 참전하면은 기사가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전략적으로 맞나 그 생각이 들고 강찬호 위원께서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왜 그러는지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홍준표 시장은 지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제 뭐 몸은 하와이에 있지만은 마음은 심지어는 떠날 수 없다. 한국 시차에 맞춰가지고 SNS를 올리세요. 미국 시간에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야 이걸 기사화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뭐 예약을 걸어놨는지 그 밤에 안 주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당하고 이번에 절연했다 대선 관여하겠다고 안 했지만은 그 앙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당한 거를 다 풀고 가겠다.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다바이까지 나왔다가 지우셨긴 했지만 윤석열 때리고 쌍권 때리고 이게 참 곤란하다. 지금 당 상황이.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원팀 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속내가 어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이제 본인이 쭉 그동안 권영세 위원장이 그동안 쭉 나름대로 본인 시나리오와 전략을 굴렸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독수로 좀 해보려고. 또 권영세 위원장하고 통화 많이 해봤지만 권영세 위원장은 그렇게 아주 강성 보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수도권에서 또 오랫동안 지역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같은 걸 좀 많이 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한덕수라는 후보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지만 그것은 강요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당 소속이 더 그것에 대한 오염이 많이 되지 상대적으로 그 내각의 관료라는 거에서는 그 책임이 덜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호남 아니에요. 호남이고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새미래민주당 등 지금 민주당 밖에 비명 민주계 이 정치인들이 연대할 뜻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여간 이제 연합 구상을 해서 역 DJP로 좀 해보려는 그런 그랜드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나름 해본 것인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부인하고 마치 심지어 옛날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후보 만들 때 뭐 두 놈이 뭐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싸그리 모든 것을 본인의 그동안의 족적을 부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말이죠.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스스로가 모순인 게 그 당시에 해방일에 이런 검사가 없었고 엄청난 의인이다라고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은 엄청 본인이야말로 가장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재임 내내 엄청나게 윤 전 대통령을 찬양을 하고 한동훈 특히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는 한동훈 매일 그냥 주워 팼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어떻게 이른바 당계 사건 때 뭐 했습니까?
이거가 무슨 당무 감사 사안이냐?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한동훈을 치도곤을 먹여야 된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그냥 윤 전 대통령 무슨 대변인 같이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에요, 전 시장.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 두 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잡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그 행적을 스스로 반성을 오히려 조금만 그러니까 한 홍준표 전 시장의 어록을 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그때 말이 달라지시는지를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홍준표 전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지내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저는 오히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판이 커졌어요. 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참전을 해서 본인들의 러브콜에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뭐 이제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김문수 후보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들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좀 적당히 하라고 비판을 하니까 아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페이스북으로 올렸더라고요. 보수 전체를 위해 열심히 뛰길 바란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라고 아주 발빠르게 또 답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SNS를 올렸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 김문수 후보랑 함께해달라고 부탁하는 SNS를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혼돈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시장 뭐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코박콩이라는 것도 있듯이 맨날 이렇게 본인도 엎드리고 뭐 그러다가도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했으니까 뭐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데 이 홍 시장을 어쨌든 이 정당에서 가장 이제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고 탈당까지 하셨던 이분을 이거를 제어를 못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권영세 이게 그냥 한두 번 나오다가 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기사 가치라는 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사가 점점 줄어드는데 권영세 뭐 이렇게 권성동 참전하고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제는 뭐 하와이에서 뭐 해변이나 즐겨야지 이분이 이러시겠습니까? 더 전의를 못해오면서 이제 별 얘기가 또 다 나오겠죠. 근데 전략적으로 저는 미스다. 근데 저 이건 다 까십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분 정계 은퇴했잖아요. 정계 은퇴한 분이 뭐 탈당까지 하고 정계 은퇴한 분이 왜 자꾸만 이렇게 정치적 발언과 탈당 떠난 당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거죠. 그 자체가 정계 은퇴한 게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계속 지금 말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도 보면 가장 뭐랄까 우리 기자들, 우리 언론과 정치, 우리 정계의 가장 아주 제일 저질 학자풍인 SNS 품평 정치. 매일 그냥 이제 정치인은 SNS에 써 갈기고 기자들은 그거 하루 종일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제가 오늘 유호정 전 의원 지금 목수됐어요. 목수요? 목수를 이제 이분 4년간 국회의원하고 정계 은퇴 선언한 다음에 지금 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재밌을 것 같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왜 국회의원 더 안 하고 목수가 되냐 그랬더니 딱 이 얘기를 해요. 제가 4년 동안 국회에서 한 게 뭐냐면은 매일 여야가 갈려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 뭐 야당의 어떤 의원이 이상한 글 쓰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매일 일주일 내내 여당은 공격. 그럼 또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 그러다 누가 또 사고 치면 야당은 또 일주일 내내 그 SNS 발언 공격. 그래서 자기는 맨날 기자들이 오늘 의원님 오늘 000 의원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SNS 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자기는 매일 그 얘기하고 내일 또 그 얘기하고 이게 쌓여서 1년 2년 가더라는 거예요. 품평 정치로 4년을 보내니까 자기가 정말 국회의원 더 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이래서 차라리 몸 쓰는 직업 해보자 해서 목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아요. 그냥 SNS에 써 갈기니까 또 이거 그냥 계속 그냥 저희 언론이 또 이리저처럼 달려들어갖고 또 쓰고 또 그러니까 또 지금 거기에 화가 났다고 또 지금 전 당대표 한 분은 또 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가 그러니까는 유호정 의원이 목수가 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이런 게 좀 기사가 되지만 조금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선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뭐 49대 51까지 그 구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올라가고 민주당이 또 뭐 어느 정도 또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제 막판 구도까지 갈 텐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은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저는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별 기사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실이 되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 이제 핵심 쟁점들 예를 들어 당장 이제 아마 내일 같으면 이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그거가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또 그다음에 바로 그 이후엔 18일 날 뭡니까? TV 토론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재명, 김문수 또 이준석의 뭐 정책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말싸움 능력이 뭐 누가 더 뛰어나 이런 것들을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뭡니까 선수로 나오기 전에 뭐 좀 깽가리 치고 또 누가 나왔으면 재롱도 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무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지적을 하셔서 원래 태세 전환이 빠른 정치인들이라서요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광속 태세 전환에 나서서 주목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단일화 국면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 기각되니까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약간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확정되니까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타찾으셨다. 경의를 표한다. 대선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어제는 김문수 후보와 딸의 이제 일화를 소개한 글을 공유를 하면서 김문수 쉼표 아버지 이런 글도 올렸어요. 지금 SNS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급수정으로 지금 별명이 새로 생겼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사실은 이수정 교수가 어쨌든 그 의학자 아니면 프로파일러 이제 그쪽에 법심리학 쪽에서 좀 일가를 이루셨던 분이고 그랬는데 권위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대파 한쪽 그걸로도 지난 총선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떡하냐 문수야에서 김문수 아버지는 너무 간격이 커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어떡하냐 문수야도 안 했으면 좋았고 이제 굳이 본인이 왜 거기에서 그 조롱하는 글을 올렸느냐. 그냥 본인은 그 후보 결정되면 선거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김문수 아버지도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인이 아버지라고 김문수를 칭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잘 모르면은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아버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막 민주당 맹폭했잖아요. 이게 진짜 모양새가 안 좋다 조금. 좀 안타까워요. 예, 개인적으로. 예. 물론 저런 그 어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수정 이 교수를 조금 저도 좀 알고 바로 이거 관련해서 통화도 좀 했어요. 네. 이분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물론 내가 비판받을 그런 대목이 있을 것이고 아마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든 이재명 그 이제 후보 당선을 막는 게 지상 과제 또 당인으로서 그것이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그 목표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 그런 것만이 나의 모든 목표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자기는 이제 한덕수 후보 그가 잠시나마 후보였던 한덕수 전 총리 이분이 이제 그것이 그 맞는 후보라고 봐서 총력을 다한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에서 결국 당원들의 선택으로 밀려나고 김문수 후보로 최종 낙점이 됐기 때문에 나는 또 당인으로서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딴 거 없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당선 저지 그리고 우리 당의 승리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내가 누구 편을 들었건 간에 지금은 우리 당의 공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 말이 바뀌었다 어쩌다 하는 걸 비판하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바뀌지 않은 그 분명한 게 하나 있는 것은 이재명 당선 저지와 우리 당의 승리다라고 했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이거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국민주당도 보십시오.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후보 앞에서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은 얼마 전 이 당에 돌아오기 전에 뭐 했을까? 제명이 연산이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을 연산군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연산군이라고 부른 사람이 이제 와서는 또 이재명 후보 가장 앞장서서 지금 하고 누구죠? 그 홍준표 그 측근들 지금 뭐 여기 이쪽에 캠프 합류 이런 거 막 끌어냈다고 지금 본인이 엄청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하면 당장 이현주 의원도 저는 이 비판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둘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결국은 본인들이 정치적 목표에 맞게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본선에 나온 후보를 내가 민다. 뭐 이거는 저는 이현주나 이수정이나 수긍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